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김보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안구 파열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장애 보상 문제인데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책을 읽고 길을 걷고 또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모든 순간에 눈은 굉장히 필수적인 기관인데요. 그런데 만약 사고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단순히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운전도 할 수 없고요. 직장생활도 제약이 생기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겠죠. 특히 안구 파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체에 있는 눈알이 터지거나 찢어지는 상황인데요. 골프장에서 공이 날아와서 눈을 맞거나 또는 공사장에서 금속 조각이 튀어오거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서 얼굴을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예전처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보험약관에는 눈에 대한 장애율이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눈을 다 잃으면 후유장애 100%, 한쪽 눈만 실명하면 50%로 책정이 되는데요. 또 안경이나 렌즈를 껴도 교정 시력이 0.02 이하라면 35%, 0.1 이하면 15%, 0.2 이하면 5%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정 시력이 0.0이라는 건 안경을 껴도 앞에서 손가락이 몇 개인지조차 구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보험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피해자가 사실상 앞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도 아직 0.05 정도는 보이네요. 그럼 15%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 지급액 자체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0.05라는 시력은요, 일상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요. 외출도 어렵죠. 그런데 보험사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보상을 줄이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업장에서 금속 조각에 눈을 맞은 분이 계셨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첫 검사에서는 교정 시력이 0.05 정도 나왔는데요. 보험사는 바로 보험금의 15%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하고 주치 소견을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빈만 겨우 구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0.02 이하, 즉 실명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저희가 이걸 입증을 했고요. 결국 35%의 장애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15%와 35%가 숫자상으로 20% 차이 같지만 실제 보상금은 몇 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셨는데 안아골절이 오면서 안구 파열을 동시에 겪으셨습니다. 오른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했고요. 얼굴엔 10cm가 넘는 큰 흉터까지 남게 됐습니다. 보험사는 눈장애만 인정하고 흉터장애는 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무에 처음엔 판례와 거울을 보기도 약관을 싫었어요. 근거로 흔적이 너무 커서 다투어보니까 사람들의 결국 시선이 다 눈장애 거기만 50%, 꽂히는 것 흉터장애 같았죠. 하지만 15%를 지금은 합쳐서 이 총 흉터도 내 65%를 삶의 인정을 일부라고 받을 수 생각해요.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액을 깎으려고 할 거고요. 우리는 그걸 근거로 되돌려놔야 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게 정말 사고 때문이냐? 보험사는 원래 눈에 질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기왕증 주장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사고 전에 시력이 정상이었다는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게 영구적인 장애냐 여부인데요. 보험사는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장애 인정 시기 자체를 굉장히 늦추려고 합니다. 보통은 6개월 정도 지켜보는데 명확하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 전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애율을 몇 %로 볼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보험사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시력을 이유로 지급액을 줄이려고 할 거고 피해자는 일상에선 전혀 쓸 수 없는 시력인데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응급실 기록, 수술 기록, 시력 검사 결과, 경과 관찰 기록, 주치의 소견까지 빠짐없이 모아야 되는데요. 특히 시력 검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검사표로 3차례 이상 해야 되고요. 반드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보험사가 억지 주장을 못하게 되고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통해서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불리한 점을 찾아내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다가 감액되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에서 수많은 안구 손상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보험사가 어떤 논리로 보험금을 줄여보려고 하는지, 어디를 파고드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어떤 판례를 인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불쌍하다, 도와달라 이런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근거와 논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려보면요. 안구파열은 단순히 눈에 난 상처가 아니라 평생의 삶을 바꿔버리는 굉장히 큰 후유장애입니다. 보험 약관상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요. 보험사가 흔히 내세우는 회복 가능성이나 기존 질환 논리를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만큼은 한 푼도 억울함이 생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에스트로의 김보겸 변호사이고요.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게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